여기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신고가 행진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 기업들 간의 싸움인데 바이든이 더 많이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왜 이제 관심을 얻었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지난주 후반에 좀 몸살기가 있어서 좀 이제 고생을 하다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고생하고 와서 보니 이제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크게 안 올랐지만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면서 드디어 다시 이제 전고점 1000포인트를 딱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수가 전고점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행진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랠리가 또 시작되는 또 그런 구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 지난달, 지지난달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죠. 절대 팔지 마라. 지수 다시 올라간다. 현재 시황이 지수가 이제 깨고 내려갈 만한 시황은 아니다. 그때 이제 뭐 국채금리 막 급등하고 막 불안감이 있었을 때도 일시적인 현상인 게, 결과적으로 이제 파월이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인플레가 너무 빨리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시장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미 팬데믹 때문에 다들 일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산 가격까지 폭락을 해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걸 정책 당국자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면서 계속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주말 동안에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드디어 분쟁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 2조 원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뉴스였는데, 상당히 뭐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기업들 간의 싸움인데 바이든이 더 많이 좋아해. 그리고 미국에서만 난리가 났어요. 막 좋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일까? 도대체 왜 걔네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싸움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전에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미국의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으게 되면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인건비나 뭐 제조 설비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도 아닌 이제 뭐 제3세계 국가,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시대 때부터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글로벌을 상대로, 미국 하나가 글로벌을 상대로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 현지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딱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왜 이제 관심을 얻었냐면, 그러니까 조지아 그 주지사가 결국엔 영업을 한 거죠. SK 쪽에 영업을 했는데 26억 달러, 26억 달러를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은 거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ITC 그 분쟁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엔 SK가 패소를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SK 공장을 지어봤자 물건을 못 판단 말이에요. 이미 뭐 폭스바겐 쪽에 납품하기로 한 것만 빼고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리면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26억 달러 유치를 겨우 해냈더니 이게 물거품 될 상황에 처하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실업률을 어떻게든 고용을 빨리 늘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용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SK 공장에 들어갈 만한 인력만 2,600명이 1차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도 1차로. 뭐 나중에는 6,000명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2,600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일자리를 이제 날려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게 좀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더 우리나라보다 마음이 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LG와 SK와의 이제 분쟁에 있어서 바이든이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힘든 게 그겁니다. 결국에는 SK가 그냥 ITC 의견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SK를 통해서 조지아주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받은 거, 그걸 이제 날려먹을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좀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가 계속 바이든 대통령한테 빨리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압력을 가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이건 지적재산권 문제를 봐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과 지적재산권 문제로 계속 중국의 투집을 잡고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 기업 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쪽에 이미 손을 든 ITC의 결정을 번복을 해버린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제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잡고 물고 늘어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과 이 이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도 행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를 딱 하루 앞두고 SK와 LG가 극적 타협을 맺은 거죠. 2조로 합의를 보자 라고 극적 타협을 맺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상당히 반갑게 들릴 수밖에 없는 소식이고, 국내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더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위상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 위상이 결국에는 미국의 현지 생산 설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 그런 초입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에 갔다가 뭐 이제 이래서 인건비 싼 뭐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싸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내다 파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구조였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항상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짓고 거기서 고용을 늘리고 거기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제품을 파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면서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갑의 위치로 등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또 바이든의 행보를 보면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가장 큰 이유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거죠. 지금 현재 반도체 공급이 뭐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생산량을 늘려달라 라는 걸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를 만나자라고 바이든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내면적으로는 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 바이든이 일개 기업과 미팅을 주선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을까? 사실 바이든은 그거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삼성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생산 시설을 좀 늘려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스틴시에서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을 할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죠. 그건 뭐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삼성이 원하는 뭐 텍스 문제를 해결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본토 내에 생산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달라고 부탁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이 거의 대부분 다 아시아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 2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메모리 쪽의 70%는 아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파운드리 쪽과 관련돼서 비메모리 쪽과 관련돼서도 사실 TSMC가 시장 점유율 55%, 뭐 삼성전자가 18% 하면은 그 둘이 합치면 벌써 7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생산 시설이 아시아에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바이든이 볼 때는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 쪽에 자꾸 이제 세력을 넓히려는 그런 쓸데없는 움직임을 중국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나 중국 영향권 안에 동아시아가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받을 타격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어차피 지금 중국과는 완전히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 정작 필요한 주요 부품들이나 뭐 이제 IT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제 확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꾸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중국도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계속 할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서 반도체 자립화도 계속해서 지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거고,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등을 지면서 오히려 이제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중국보다 훨씬 높은, 이런 이제 한국 기업들과의 어떤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기업들과의 MOU라든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키워주려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제2의 부흥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LG전자나 이런 종목들,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됐든, 그래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우리 주린이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악재가 하나 풀린 거죠. 악재가 하나 이제 호재로 돌아선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호재성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게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뭐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증설이 많아진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미국 내에 증설을 할 때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들,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어떤 이제 이득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내일은 또 다른 스토리로 또 재밌는 경제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바이.